이란이 무너지니 시리아가 핫플로 등장. 핫플이 뭔지 아시죠?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참. 나보다 더 모르시네. 꼰대. 죄송합니다. 자, 사실상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일방적 그리고 선도적 난타전으로 좀 전쟁이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확전이 될 줄 알았는데 비교적 빨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이란은 또 뭐 그렇게 상태고, 그 이후에 여진이 지금 러시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친러 국가고 과거 구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있죠.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소련하고 또 지금 현 러시아하고도 긴밀한 관계였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 있지 않습니까? 바쿠에 이제 러시아 방송 지국이 있나 봐요. 그 이름이 이제 스푸니크 아르바이잔 그 지국 사무실이에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는 방송국인데, 이게 이 방송국에 이제 기자들 2명을 갖다가 아제르바이잔 보안 당국이 이제 기습을 해가지고 레이드를 해가지고 구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TV 화면에도 보이는데 이제 구속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기자 2명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 탄압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요 문제의 스푸니크스 아제르바이잔 지국의 사무실은 뭐냐면 러시아가 운영하는 그 정보기관이죠. FSB의 그 정보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이제 언론 매체지만 사실상 정보기관이 활동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이제 각종 송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렇게 약간 통치하는 느낌이 강해요.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에 이런 식으로 통해서. 근데 이런 정보 당국 요원들을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다 쫓겨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AP나 주요 외신에서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와 모스크바가 지금 대립 중인 거 아니냐. 갑자기 오래된 어떻게 보면 혈맹이라면 혈맹인데 위성국가 관계였는데 지금 막 치열하게 붙고 있다라고 지금 외신에서는 그 헤드라인 뽑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제르바이잔 경찰은 이겁니다. 그 문제의 방송사가 불법 자금 조달 혐의로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러시아의 영향으로부터 이제 패퇴하고 이제 우린 더 이상 너네랑 안 놀아 하고 이제 빠지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아제르바이잔 현지 매체 그 방송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현지 시민들은 느낌이 이거다. 러시아는 우리를 아직도 2등 시민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가 아직도 1937년 스탈린이 우리 지배할 때 그 시절인 줄 착각한다. 푸틴은 오늘날 아제르바이잔이 주권을 회복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이제 빈정이 상한 모양이다라면서 원색적으로 이제 푸틴과 러시아를 비난한 겁니다. 국가 핵심 키워드가 주권 회복과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고 이제 쏴붙인 게 요번 어떻게 보면 그 방송국 직원 구속 사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하고 특수관계예요. 특수동맹관계인데,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의 중동 남한을 저지하는 하나의 그 키포인트 거점이고, 또 동시에 이란을 견제할 수 있는 핵심 지정학적 거점 국가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스라엘이랑 친한데, 요번 이란 공습으로 이란에서 러시아 영향력이 패퇴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중동 영향력이 약화되니까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그립도 약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도 통제할 못할 정도로 이제 러시아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패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들이받은 겁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그 이란 공습이 이런 지각병동과 연쇄 반응을 이제 일으키고 있고,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 이제는 러시아랑 동맹 안 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미국하고 같이 놀래. 동맹 갈아타기죠. 이게 이제 이란 공습의 후폭풍, 바뀌는 아까 얘기했던 지정학적 질서 재편인데, 사실상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거점이 이제 미국 블록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러시아 블록에 있던 게 그 유럽 블록, 우리 미국, 이스라엘 블록으로 넘어왔다는 거는 이제 중동 질서 바뀌고 있는 거지. 사실상 중동의 그 실소 위주는 미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순위파 국가, 이거다. 이 구도가 딱 짜여진 거죠.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의 어떤 공항을 지금 이스라엘이 접수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아제르바이잔은 이란 옆에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분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미국 그런 면에서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란이 이번에 당한 것이 이란만 당한 게 아니라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같이 당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러시아의 그런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면서 특히 중동에서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쫓겨나고
시리아에서도 또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리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풀로 뜨면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시리아하고 점점 관계가 가까워지고 이제 뭐 국교 정상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두 나라? 지금은 어떤 치냐면 이제 뭐 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삐삐 공작으로 헤즈볼라가 몰락하고 몰락하니까 헤즈볼라가 몰락하니까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고 후견인 러시아도 동시에 몰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과도 수반이 됐고 그래서 이란의 영향이 또 약화됐기 때문에 이란이 과거에 몰락한 이후에도 이제 그 소수 정파를 또 지원을 했어요, 이란이. 근데 요것도 이제 박살이 났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무주공산이 됐는데 그래서 이란 공습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지금 그 시리아 지금 과도 수반 있지 않습니까? 줄라니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제재를 해제해 줬어요. IS 계열 테러리스트니까. 근데 그걸 제재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기회를 한번 보자. 새로운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자 해서 했는데 그걸 하려면 이스라엘이랑 국교 정상을 해야 돼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골란고원 사수 원칙 빼고 나머지는 다 웬만하면 우리가 양보할게. 전향적인 분위기로 지금 국교 정상화가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외무장관인 기드온 사르 장관도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확장된 아브라함 협정판에 이제 시리아를 끼워 넣으려고 지금 부단히들 밑에서는 수면 안에서 외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이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향해서 막 미사일을 날리고 로켓 쏘고 대포 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그 수원지 물을 막는 거를 시리아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서부터 이제 공격하면서 이제 6.1 전쟁까지 확전이 된 건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시리아를 이란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리아는 이란의 또 다른 이 길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 정도까지 간다면은 뭐 아주 긍정적이죠. 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들도 지금 시리아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재건을 도와주려고 이런 시도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던데. 지금 이제 수니파 국가들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오일머니가 지금 시리아로 좀 몰려들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사우디하고 카타르가 이제 시리아가 이제 사실상 경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세계은행, 월드뱅크에 진 빚이 한 국가 채무가 한 1,500만 달러인 것 같아요. 근데 1,500만 달러 빚을 그 국가 채무를 갖다가 이제 대납을 하는 겁니다. 이 오일 중동 주변 국가들이 재건을 해야 되니까 빚을 우리가 다 탕감해 줄게 하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서 또 수니파 국가들이 공항 시설에 대한 재건 투자, 항공 노선도 취향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것이 이제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패퇴하면서 이게 왜 러시아의 거점이었냐면 그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지중해 전략 항구였던 그렇죠. 타르투스 항구. 이게 이제 러시아가 빠져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또 민간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일머니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일머니가 시리아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하죠. 왜? 이스라엘이 러시아, 이란의 그 안보 위협을 정리해 줬으니까 이제 투자하러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얄미워요. 왜? 숟가락 들고 막판에 덤벼 들으니까 힘든 일은 이스라엘이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란과 러시아의 패퇴의 어떤 그 약화가 불러있는 지정학적 변화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눈에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니까 이렇게 지금 시리아 상황은 천지개벽할 정도로 확 지금 분위기가 달라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앞서 이준 PD도 얘기했듯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미 동의를 했다. 60일간의 휴전에 하마스도 동의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휴전이 시작이 될지. 근데 나는 그 이스라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도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가 잔존하고 있고 또 인질도 남아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하마스를 완전 제거 안 하고 그냥 휴전을 한다라고 동의했다라는 것도 좀 의아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네타냐후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이렇습니다. 트럼프 휴전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이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하마스를 완전히 원천 제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전쟁을 종료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표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선결 과제가 없다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휴전안에. 그러니까 첫째, 하마스 통치 구역을 제한한다. 즉 IDF 가자지구를 IDF가 가자지구를 완전히 안보적으로 점령해야 된다라는 게 그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마스 통치 기반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일시적이나마 IDF가 그 군사 통치를 해야 돼요. 그 계엄령처럼 해가지고 통치까지 IDF가 해야 된다는 걸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제 10월 7일 전쟁을 승리로 볼 수 있는가라고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제 갸우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의 휴전안에 대해서 IDF 수뇌부들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왜냐하면 동의 사유가 이겁니다. 가자지구 장기 점령 통치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주력 부대가 다 예비군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 안 하고 지금 거기 이제 장기 점령을 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엄청 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하마스가 좀 새로 약화됐긴 했으나 하마스가 그 테러 시절에다가 그 부비 트랩이나 폭탄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해놨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투 손실이 지금 병력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가자지구 안보 점령 혹은 군사 통치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반대 의견으로 이제 내각에다 보고했어요. 군의 의견은 이거니까 총리 내각 수뇌부가 결정하십시오라고 딱 이게 이임을 한 것이고, 그럼 네트냐후가 입장이 중요한데 네트냐후는 이 트럼프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냐면, 첫 번째, 하마스 지휘부가 완전히 제거된 점. 두 번째, 가자지구 내 하마스 경쟁 세력인 베두인 민병대가 활성화된 점. 이 사람들은 또 IS 범죄 집단이긴 하지만은 IS하고 또 시나이 반도에서 격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싸운 적이 있기 때문에 하마스보다는 조금 그래도 낫다. 얘네들이 하마스 견제하면 된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물론 GHF에서 사고는 일어났지만 비UN NGO가 아닌 GHF 민간구호를 활동하면서 하마스하고 주민들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게 좀 나름 성과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마스 통치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있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마스를 후원할 테러 본가인 이란이 지금 해체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때려놓고 또 병력을 빼지 않습니까? 그럼 하마스가 재건을 해요. 우리나라 유엔인의 국제단체, 그 다음에 이란으로부터 테러 지원을 받아서 다시 또 이걸 갖다가 재건시키고 더 강해지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돈 들어올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줄이 끊긴 거예요. 그렇죠. 네. 이란 돈줄 끊어버리고 또 우리나라 유엔 기구 못 들어오게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버리고 하니까 돈 들어올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네트냐후가 과거처럼 10월 7일 무한 반복이 재생되지 않는다. 왜? 테러 본가 이란과 이 반유대 국제사회가 좀 차단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소멸각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도 길게 했고 한번 끊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다라고 네트냐후는 판단한 것 같아서 지금 월요일 날 지금 트럼프랑 회담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문제도 아마 전반적인 문제를 아마 의제로 삼아서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